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저 친절하고 선하게 살면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나의 친절이 타인의 충성을 이끌어낼 것이며 나의 관대함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오늘 당신은 사회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가장 잔인한 진실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은 친절 그 자체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친절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만 보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자비로운 왕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온화한 통치자가 어떻게 전복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이들에게 버림받는 관대한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주론을 썼습니다. 도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끝없는 친절이 결국 인생을 미소 짓게 만들 것이라 계속 믿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옳은 일을 하고도 무시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지만 오히려 얕보였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땐 아무도 곁에 없었던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친절에 대한 8가지의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친절은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당신은 선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맹목적인 친절은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에 나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입니다라고 선명하게 쓰인 팻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타인에게 미끼가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동료의 일을 도와주니 그는 당신이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친구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주니 그녀는 당신이 언제든 전화하면 받아줄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노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는 순간 당신은 무료 서비스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친절은 존중을 만들지 않습니다. 습관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을 나를 때도, 회식비를 낼 때도, 가장 힘든 업무를 맡을 때도 항상 앞장서는 사람.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 지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신이 항상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당신을 가장 쉽게 잊혀지는 존재로 만듭니다. 어느 조직에 헌신적인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 팀을 우선시했고 팀원들의 실수를 감싸주고 심지어 자신의 승진 기회까지 희생하며 팀의 화합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할 때까지는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버려졌습니다. 회사는 친절하진 않지만 단호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눈에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충성스러운 하인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자는 함정을 피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자이자 동시에 여우여야 한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늑대들 사이에서 온순한 양처럼 살아왔습니까?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양의 운명은 단 하나, 늑대의 만찬이 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반복되는 관대함은 당신을 더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받게 만듭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경멸받을 위험에 처합니다. 처음 당신이 도왔을 때 그들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10번째가 되면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기대감이 채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계속 주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행복하게 모여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은 지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9번 희생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이 거절한 한 번만을 기억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관대함의 덫입니다. 당신은 애정을 쌓고 미덕을 심고 충성심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스스로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은 그 가치를 잃습니다. 반복되는 관대함은 당신을 귀한 보석에서 값싼 모래 한 줌으로 전락시킵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혜택은 조금씩 천천히 베풀어야 그 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그는 가치란 희소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관대함을 습관이 아닌 전략으로 바꾸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 적절한 이유를 선택하십시오. 10번의 생각 없는 예보다 한 번의 차갑고 단호한 예가 더 가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베푼 한 번의 도움이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100번의 베풀음은 당신을 값싼 하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만을 볼 뿐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영혼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의 겉모습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인식이 권력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능과 지성을 갖추었지만 소심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당당하게 서서 명확하게 말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비춰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차가운 진실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해도 겉모습에서 나약함이 풍긴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약하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짐을 짊어질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인다면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짐을 지울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친절함을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야만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권력 게임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는 매 순간 당신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화폐로 말입니다. 거절하기가 두려워 도둑맞은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느라 묻어버린 당신의 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더 살 수 없고 소모된 에너지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버팀목이 아닙니다. 당신은 텅 비어버린 영혼 없는 산송장이 될 뿐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내방송은 항상 말합니다.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일까요? 당신이 의식을 잃으면 당신은 더 이상 구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는 질식해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산소를 나눠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친절은 끝없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여있는 호수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밸브를 열어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미덕은 머리에 쓰는 왕관이 아니라 손에 쥐는 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덕을 왕관이라고 믿습니다. 머리 위에 얹기만 하면 모두가 존경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차가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미덕은 왕관이 아니라 칼입니다. 전시된 왕관은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시에 뽑아든 칼은 전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미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용서가 힘을 강화시킬 때 용서하고, 하지만 그 행동들이 의존성만을 낳는 순간 그들은 차갑고 단호하게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의 친절은 길가의 꽃처럼 흩뿌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칼집 속에 숨겨져 있다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만 뽑아 들어야 합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감사함이라는 환상. 당신은 감사함이 영원하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충분히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소중히 여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감사함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감사함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빨리 사라집니다. 처음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2번째는 여전히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이 되면 마법은 사라집니다. 도움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과거에 당신이 베풀었던 모든 예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감사함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지 않을 때조차 존중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희소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그리움을 만들게 하고 당신의 거절이 당신의 예를 10배 더 가치 있게 만들게 하십시오. 7번째 진실입니다. 의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황금 심장을 가졌을 수 있고 가장 고귀한 의도를 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만을 봅니다. 아무도 당신이 좋은 뜻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당신이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만 당신을 존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는 무의미한 잔인함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결과 없는 선한 의도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와 성취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선한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서 낮은 점수를 주지 못했던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혹독하게 다그쳤던 엄격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순간적인 불편함을 야기하더라도 감히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8번째 진실입니다.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권력의 게임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역사는 그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기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선함을 힘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관대하고 정직하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권력 게임에서 짓밟힌다면 그 모든 미덕은 당신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하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가장 관대한 사람도 자신이 이미 고갈되었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도 영원히 침묵하게 된다면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생존은 유산의 기초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전에 게임판 위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을 때뿐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꽃을 들고 있더라도 칼을 함께 들고 있지 않다면 그 꽃을 누구에게도 전해주기 전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저와 함께 마키아벨리의 가장 차가운 8가지 진실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이것을 믿는가? 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친절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며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침묵하다가 결국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희생자가 되는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을 무기로 바꾸는 길, 경계를 긋고 언제 미소 짓고 언제 침묵하며 언제 칼을 뽑아야 하는지를 아는 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택하라. 그는 잔인함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명확성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늑대들의 세상에서 강철로 보호받지 않는 친절은 당신을 부드러운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는 명확성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입니다. 친절만으로는 충분하다는 환상에서 당신을 이끌어내는 문입니다. 훈련, 강인함, 그리고 전략적 지혜와 결합될 때만이 친절이 가치를 갖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늑대들 사이에서 양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늑대들의 목자로 일어설 것인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힘을 깨웠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을 통제하거나 괴롭힐 수 없게 만드는 비밀,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궁극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